오디션 한번 보러 오라 해서 이제 보고서 급하게 좀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서덕지 2023년 서덕지에서 감사하게도 3등을 수상해서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요. 저도 미팅 겸 오디션을 봤었는데 제 예상에서는 되게 반응이 미적지근하셨거든요. 근데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분들이 다혜가 들어왔다고 엄청 기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임물조 감독님이 선택해 주셔서 임물조 감독님 오디션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이랑 3차 3번을 더 만났는데 된 줄 알았었어요. 성국 배우랑 마지막에 같이 오디션장에 들어가서 둘이 역할 바꾸면서 막 했었는데 서로 집 가면서 우리 됐다 그러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고 막 하면서 이제 집을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그래 뭐 또 도전하면 되지 하면서 약간 포기하고 있다가 감독님한테 전화로 캐스팅 되셨다고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할 수 있다 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창호와 똑같이 좀 비슷하게 오디션을 봤는데요. 저도 필름메이커스 통해서 3차례 정도 오디션 받고 오디션 볼 때 되게 다혜가 말한 것처럼 감독님 반응이 진짜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디션 중에는 그냥 최대한 나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좀 내려놓자 해가지고 막 감독님과 오디션, 그러니까 막 연기도 많이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도 하고 막 감독님한테 그 제가 창우 역할을 오디션 때 대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막 지금 창우 엄마 역할을 제가 감독님한테 대신해 줄 수 있겠냐고 막 그런 식으로 부탁해가지고 같이 맞춰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3번의 마지막 미팅 때는 이제 창우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성민도 해보고 우재도 해보고 또 창호도 해보고 이렇게 3명의 인물을 막 돌아가면서 그때도 막 1시간 가량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에 감독님이 딱 그 연기 다 끝나고 제가 사실은 이 3명의 인물 중에 2분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이거 말실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뭐지? 뭐지? 이러고 이제 딱 그 방을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인물조 감독님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당분간 이제 일정을 좀 비워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서 그때 창호가 돌아가는 길에 하이파이브를 치고 막 김치국 마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장편을 하는구나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막 아시안컵 한국과 호주 뭐 이렇게 축구하는 경기 날에 오디션 합격 문자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더 열띤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집에서 찾아봤거든요. 11일 만에 연락했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속이 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서울 독립영화제가 그 영상이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에 올려놨었다가 그걸 감독님이 진짜 보시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왔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딱 보러 갔는데 1차 때 제가 너무 못했어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보자고 하신다 그러셔서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감독님이랑 조 감독님이랑 계속 웃다가 그러다가 감독님께서 그러면은 같이 하시죠 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돼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긴기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분 배우님들 3분이 언급하셨던 그 서독제 그거는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60초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초짜리 오디션 필름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네, 순위를 정하고 그의 이제 수상자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당당 3위를 하신 분이 김소원 배우님이고요. 저희 작품에서 조과장 역을 하셨던 그분이 1등을 그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과장님도 캐스팅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긴 캐스팅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가 나와서여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 뜻깊은 장면 있으신지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 속에서 창우하고 우재 등장할 때가 재밌어요. 왜냐면 저와 제 친구들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재가 등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장해제돼서 웃는 그 순간순간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직관적으로 재밌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도 우재가 그 공장에서 그 에어건을 이제 입에다 뿌리는데 그게 되게 혼자 노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뒷컷에 바로 이제 동료 아주머니께서 흐뭇하게 그냥 따뜻하게 귀엽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딱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장면이라 기억이 남는데요. 창우와 다혜가 알리를 만났을 때 장면인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제가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만족했던 부분이라 처음엔 그 촬영이 이제 비하인드를 얘기하자 보면 그 새벽 촬영이어서 제가 좀 집중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알리를 보자마자 이 차갑고 낯선 공간에 내가 아는 어른을 만났다는 그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창우와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슬픔이 이렇게 묻어나와서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 장면이 이제 제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실제로 만족하면서 마지막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창우가 면접을 보고 조 과장을 만나러 갔을 때 조 과장이 합격 딱 하는데 그 장면이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다 보니까 그 합격이 저한테 합격했다라고 해주는 말처럼 들려서 그때부터 점점 더 그 장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 실습생들이 공장에서 이 점심 시간에 그 공장 그 하역 차량 올라오는 곳에서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내려가는 장면이 그 우리가 가장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가장 마음에 들어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조 과장님이 창우한테 합격하는 그 장면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하 선배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좀 생각이 이제 좀 막 드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재가 그 선생님이랑 창우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은 실습을 가게 되면 학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웃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새 이렇게 과하게 웃는 거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 창우가 성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전철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철 타고 갈 때 되게 뜬금없이 여고생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저건 좀 뜬금없다. 왜냐면은 그동안의 영화들은 모두가 다 창우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만 계속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길 풍경처럼
그냥 여고생들이 띡 나오고 그 여고생들이랑 창호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서 어떤 관객분들은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그게 연출자 입장에서 연출자의 특권으로 창호라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그 풍경은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지하철 인천 그러니까 국철이죠. 1호선을 타고 이제 인천역부터 뭐 한 부평역 정도까지 그 구간을 타고 갈 때 되게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관광 계열의 직업 계고를 다니는 여학생들이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몇 가닥 막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튜디오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렇게 키득키득대고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걸 되게 자주 봤는데 사실 이번 영화가 주인공이 이제 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인물들도 대부분 남학생들로 세팅이 되고 다혜 혼자 지금 저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창호 엄마 정도 현정 역할 정도 한 분 정도 그래서 여자 배우기 되게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직업계고 얘기를 남학생들만의 이야기로 그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좁혀야 해서 그래서 직업계고 여학생들을 많이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오로지 제 연출적인 욕심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장면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딱 그 컷이 나오면 눈이 막 시원해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장면은 창호랑 성민이랑 그 지게차가 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창호가 그걸 내려다보고 여기서 둘이 이제 시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저도 사실 동료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동료를 만났을 때 굉장한 성장의 계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좋아하게 되나 뭐 이런 괜한 호기심을 갖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묘하면서도 보편성이 있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내는 건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끝에. 네. 블로그로 참여해가지고요. 네. 영화를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 특강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계고등학교도 가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본 적은 없고 오히려 교실 안에서 아이들 많이 봐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하나는 성장 스토리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영화가 이제 가능한 비극들을 고발적인 메시지라기보다도 가장 호의적으로 그 비극들을 해석한 뒤에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슬아슬한 부분들을 주목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민이 좀 들었던 거는요. 한편으로는 성장에만 주목하면 사회가 안 보이고 또 사회가만 주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두렵다거나 혹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또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간다면 이 영화를 정말 좋은 영화인데 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권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제 권할 수 있을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를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이해시키고 싶으실까?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원서를 안 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되게 현실과 되게 잘 맞게 그리셨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그럼 선생님은 애들한테 거짓말 하시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기계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걱정되시잖아요. 아, 누가 다치겠는데? 누가 죽겠는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산업재해라는 것이 어디 기계에 끼어서 죽거나 아니면 추락해서 죽거나 혹은 어떤 그 유해 물질에 중독돼서 죽거나 이런 거 말고도 일반 사무직에서도 과로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다가 스스로 어떤 그 자살 선택을 한다거나 되게 여러 가지 경로의 산업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공장을 배경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공장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그 번거로움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포기되었던 그 안전시설들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는 과로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여기가 교육 현장인지 노동 현장인지 불명확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교육의 연장으로 왔지만 노동자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것이 꼭 공장뿐인가? 그리고 사실 이것이 꼭 고졸 노동자들만 겪는 문제인가? 그래서 조금 넓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구체적으로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진출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또 학교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되게 운 좋게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무슨 연구직이든 위험의 요소가 만연해 있는 노동 현장에 나간다는 것만큼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넓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 이 작품이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멘트와 함께 인사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제 동료들과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사회 첫 경험, 영화의 첫 현장에 대해서 되게 뜨겁게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구조 안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서로 생각에 잠겨도 좋고 또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대화를 나누는 그 시작이 이 영화를 통해서 출연한 저로서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약에 이 영화를 이 배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초년생들이 보게 된다면 뭐 저도 이전에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상사들이 뭔가 빨리 해라 뭐 좀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이미 머릿속은 하얘지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손부터 갖다 대고 뭐 위험한데도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절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 속도대로 판단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은 한번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잘 본인만의 속도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촬영 끝나는 날에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화제들을 다니면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 관객분들의 생각을 듣고 관객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서 아직 영화가 안 끝났구나, 앞으로 저희가 개봉까지 하게 되는데 더 무수히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다, 이 영화가 어떻게 나한테 끝으로 다가올까 라고 궁금증이 지금 막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적어주시면 제가 진짜 다 찾아보거든요. 진짜 정말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학년 2학기 보시고 뭔가 사회초년생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나도 저때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또 그 사회초년생 그 현장 실습생들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성장들을 같이 좀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뭔가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앞으로 이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일단 저한테는 3학년 2학기가 되게 졸업 앨범 같거든요. 전 시나리오에 딱 첫 문장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가끔 생각나는 졸업 앨범처럼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작은 현장 실습생들의 잇따른 사고와 잇따른 죽음이었고, 그들의 친구들 혹은 후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로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안에 약간 울분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뭔가 좀 잘 사는 부모를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내가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거나 뭐 춤을 잘 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재능이 어렸을 때 발견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거나, 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는 취미로만 고이 간직해두고 나는 그냥 저냥 살게 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필터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되게 많은 경우 거기서 어떤 특별한 전망을 가지고 직업계고를 선택한다기보다 인문계 가서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많이 가고, 그 직업계고 학생들이 좀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졸자보다는 좋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공부 못했으니까 그럼 공장 가야지, 뭐 재능이 없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단순한 일 해야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욕지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너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났다거나 뭔가 업적을 이뤘다거나 뭔가 스펙을 많이 쌓다거나 좀 이렇지 않더라도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사는,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 살릴 혹은 내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 사람은 못났으니까 저 정도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마약 팔고 이런 일 말고는 웬만한 모든 일들은 다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디폴트 값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론 배급시 사회라서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몇 개의 영화제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전 질문은 없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질문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장 실습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드시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관객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영화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창호나 창호의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안전함을 느끼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진짜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친구들을 토닥토닥하고 인정하고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올해 수능 때 꼭 그런 기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고졸들의 취업률은, 한편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한편 수능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이런 뉴스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제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4학년 2학기가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극장에 걸려 있으면서 같이 언급되는 것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깐 테이블 치우고 배우님들 포토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